안성이라는 곳은 정말 대운이 터졌어요. 여기에 지금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요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뭐다? 이 두 개의 산업단지를 합치면 50만 평가량 되는데요. 이 일대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또 랜드마크인 고3 저수지에 고3 스마트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IC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뭐다? 삼성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삼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바로 위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57번 도로도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그럼 이 57번 도로와 325번 도로 라인에 아주 유동성이 좋은, 그러니까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로 봤을 때는 이 안성 테크노밸리 같은 입지가 바로 이곳이다. 제가 봤을 땐 이 일대는 나중에 개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저는 1월 달에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계획만 해놓고 하지 못했던 현장학습, 임장교육을 매달 4회씩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1월 달부터 4번의 임장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4번의 현장 임장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 정말 열정 있고 간절하신 분들이 나 혼자 안성을 돌아다녔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행동하라고 해서 행동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돌아다녀 봐도 혼자 진짜 뭐가 뭔지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간절함만 있으면 제가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임장 학습을 해드리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제가 샀던 땅들, 그리고 사고 팔았던 땅들, 지금 매입해놓은 땅들을 왜 샀고 왜 팔았고 어떻게 팔았는지 등을 쭉 알려주는 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은 있고 그리고 행동, 마음은 앞서는데 길을 잡아주는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 용인에 제가 2개의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안성 임장 코스, 용인 원삼 배감 임장 코스가 있으니까 이 현장 임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땅을 보러 다니고 제가 땅을 사기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임장학습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4번씩이니까 총 48회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성,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예전에 많이 주목받았다가 지금은 약간 조용한 남풍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남풍리와 동평리 이 일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SK 하이닉스 입지에 따른 비교 분석을 제가 해볼게요. 이 입지가 왜 좋을 수밖에 없고 이 일대의 SK 하이닉스의 배후 산업단지라든지 크고 작은 물류기업들이 왜 이 입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일대에 새로 생기는 남풍 신곡간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계획들은 많은 책들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토목을 가서 확인해라, 시에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그런 확인들은 사실은 토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성시라든지 용인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의 리도라든지 이런 배관면이라든지 원산면에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 도로계획,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전에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그리고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남사이동 라인인데요. 두 지역의 특징은 보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남정맥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직가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반도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시골이었던 동네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되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마 2년이 지나자마자 원삼이나 평택처럼 또 연장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 정권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삽을 떠놔야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공사가 수월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남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으면 4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하고 토지 수용을 위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제 민간 투자 SK 에코플랜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으로 해서 국가 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이 위쪽으로 해서 또 신도시,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이주자 택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어마어마한 개발은 어디에다 영향을 줬다? 벌써 안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요, 이 아래에 한화 테크노밸리라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터파기, 여기도 지지부진했어요. 왜냐면 남사이동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곳을 보면
보시면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45번 국도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편리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안성시와 한화에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산단을 조성했는데, 산업단지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수요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또 물량도 배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어떤 수요들이 들어올지, 그리고 조성 원가는 어느 정도 돼서 얼마에 분양을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은 뭐다?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SK 하이닉스보다 최소 4년에서 5년은 늦어지는데, 이미 이 아래쪽에 한번 직선거리 재볼까요?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한 9.1km 지점인 안성 테크노밸리가 벌써 부지 조성하는 과정 가운데 분양이 100% 완료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가 지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위쪽에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한 30% 정도는 분양이 되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고 아예 완판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 옆에 또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안성시에서 추진을 했던 방축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근데 방축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축배를 너무 빨리 터뜨렸어요. 일부 수용 동의를 해주신 분들이 있지만 아직 수용 동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다? 이 방축리 일대 사시는 분들이 또 시위를 하고 계시죠. 왜냐면 운운하에 젖준다고 이제 원주민분들이 어쨌든 반대를 어느 곳이나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반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나쁘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의 배후 산단으로 배정받은 곳인데 도로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 57번 도로와 325번 도로 라인에 위쪽 요게 한남 정맥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삼성이 소유한 요 일대가 남풍인데, 남풍이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은 고지 보면 400고지가 넘어요. 이런 곳을 개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뭐다? 남풍리에 납골당을 하려고 산 게 맞고, 정설은 아니지만 이 일대 평지들 있잖아요. 보시면 감투봉이 한 220고지 되는데 요 앞쪽으로는 또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 산은 보면은 고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200고지가 훨씬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50고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일 높은 데가 150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릉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굉장히 소문이 많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력했던 게,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325 도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 325번 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4차선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올해 초에 이제 준공은, 다니는 거는 벌써 작년부터 공사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준공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4차선을 만드는 데에는 수천억의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지만 이게 계획을 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15년이 넘게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들어오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곳에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325번 도로가 이미 계획되고 만들어졌던 것보다 삼성의 힘이 작용한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보여지고, 안성의 국회의원이신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 반도체 공장을 남풍이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그렇게 하셨을 정도면 정말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왜 남사이동으로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정말 횡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곳의 입지는 정말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원산면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입지입니다. 바로 옆이 제2동탄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또 용인시청, 그리고 바로 서울권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지금도 가격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많은 기업과 여기에 또 이 테크노밸리까지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대략 69만 편 남사이동 신도시로 또 만든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거의 이 주민들 같으면요, 정말 반대가 극심할 거예요. 여기에 거의 만 세대 이상의 가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또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기업들 결국 안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쪽은 너무 비싸고요. 서쪽도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이 한남정맥 동쪽으로 가자니 여기도 개발 중이라 비쌉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안성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이라는 곳은 정말 대운이 터졌어요. 여기에 지금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요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뭐다? 이 두 개의 산업단지를 합치면 50만 평가량 되는데요. 이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또 랜드마크인 고3 저수지에 고3 스마트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도 IC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뭐다? 삼성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삼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바로 위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57번 도로도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그럼 이 57번 도로와 325번 도로 라인에 아주 유동성이 좋은, 그러니까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로 봤을 때는 이 안성 테크노밸리 같은 입지,
입지가 바로 이곳이다. 제가 봤을 땐 이 일대는 나중에 개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IC와 이 4차선의 깔끔한 국도를 바로 국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방축상단의 정말 행방이 묘연해질 뻔했어요. 다른 곳으로 입지가 바뀐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수도권 물량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물량을 줬는데 안성시에서 토지를 확보 못해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산단 물량을 경기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도 지금 빠르게 이 방축산단을 더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왜?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요,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 부지 물론 있지만 여기에 못 들어간 기업들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특히나 이 산업단지 부지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산단 부지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또한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크게 3개 권역이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 있는데, 이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들은 증축이나 신축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1서해안과 제2서해안 타고 내려오면 바로 어디죠? 화성입니다. 근데 화성은 공장 부지들이 너무 비싸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와 할 수 없는 계획관리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땅 찾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제1서해안과 제2서해안 타고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내려오면 어디다? 평택. 평택은 뭡니까? 지금도 비싸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야죠? 한 블록 더 평택제천간을 타고 10분에서 15분 내려오면 어디다? 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내려와서 이 서안성 일대에는 벌써 이미 물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팡, 대쌍 물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서 바로 45번 국도 타고 한 5분만 가면 어디다? 안성 테크노밸리와 방축일반 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축일반 산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과 인구 유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이 산단이 2개나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양성면 같은 경우는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안성에는 이렇게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골프장 인근 식당이 잘 됩니다. 아무리 시골 골프장을 가도요, 골프장 앞에 한 2-3개의 식당은요 2대가 먹고 살아요. 어쨌든 골프 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국가연리 라인이라든지 이 라인들은 당연히 말이 안성이지 용인 생활권이고 용인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대는 다 좋아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지금 남풍 신곡간도로 같은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경기도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남풍리에 이런 2차선 도로가 보상이 얼마나 됐냐? 100%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벌써 2-3년 전에 다 나와 있었고요. 오른쪽 경기 부동산 포털 보면 이렇게 이미 남풍 신곡간도로에 도로선이 계획선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쪽은 또 뭐죠? 306번 지방도에 대한 도로 계획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은 325번 도로, 오른쪽은 벌써 이 볼빅일반 산단이 있는 2차선 도로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입수한 자료인데, 이런 것들은 동네 마을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부동산에 가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가 벌써 2019년 10월에 이루어졌다. 과업 내용에서 남풍리에서 신안리까지 해서 남풍 신곡간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추집, 과업 개요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기지와 복평간 도로처럼 이미 주민공청회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이미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벌써 노선 계획도 해서 이 노선의 안이 나와 있죠. 이거를 지도에 비춰봤을 때는 이렇게 이 도로가 325번 도로, 이게 306번 지방도, 이게 남풍 신곡간 도로인데 1안, 2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면서 정확한 게 고시가 되고 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도 한 10분 내외로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꽤 됐습니다. 앞으로 남풍 일대 과연 어떻게 개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연락들을 받아서 이 남풍 일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은 걸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